요즘 아이가 이제 제가 커나가면서 저희 때보다 진짜 키우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육체적으로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랑 비슷할 텐데 이 새로운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 가르치고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흔히 이제 한 번 정도 주변에서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는 아이 엄마 아빠라면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력 수학은 제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수학이었잖아요. 산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수학 공부하자 그러면 맨날 연산을 했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그거에 앞서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말을 더 먼저 들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막 개념이 딱 이거다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아이 학원을 보내면서 이런 게 사고력 수학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고, 실제로 사고력 수학을 아이가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아이의 생각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사고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사고력 수학. 이 사고력은 한자로 아시죠? 뭐 생각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 사전에는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목은 국어로 되어 있어요. 사고력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말한다.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책을 읽으면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력은 문제 해결 능력의 10개의 영역 중 하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사고력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고력은 뭐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세부 요소로 되어 있고, 어떤 업무나 일, 어떤 뭐 문제 처리 능력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뭐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드는 생각은, 저희가 뭐 수학 공부한 다음에 그거 일상생활에 되게 써먹을 데 없잖아. 어른이 돼서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 맞는 생각들이 되게 깊이 있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나중에 이제 뭐 일상에 필요한 또는 뭐 이제 공부에 필요한 사고력의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고력에 대한 생각은 각자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제가 경험한 사고력 수학 학원은 그 CMS라는 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실제 내용들 또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단 정의는 되어 있고, 그럼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10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고력 수학 꼭 해야 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답은 꼭 해야 하지는 않는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고력 수학을 고학년에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학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력은 오히려 조금 저학년 때 아이들이 처음에 그 교구 같은 걸로, 가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걸 이제 텍스트로 가지고 와서 그걸 실제로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도형의 문제라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사고력 수학이 아닐까 싶었어요. 사고력 수학하면 교과 수학을 잘하냐? 지금은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딸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되긴 하는데,
교과 수학, 초등학교 교과 수학은 아시겠지만 뭐 초1, 2는 아직 어려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 수학을 잘하는지 이것 때문에 잘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교과 수학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력의 문제들도 정말 뜬금없는 데서 어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과 수학의 실제 내용들을 기반한 거를 뽑아내서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자료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실제 수업의 테마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테마의 교과 진도와 실제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이시죠? 그러면 사고력 수학에서도 지금 저희 아이 2학년의 이제 그 진도들인데 2학년 2학기 때 곱셈이 나오거든요. 1학기에도 한번 나오고 2학기에도 나오는데 곱셈이 좀 심화된 버전인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부분도 먼저 공부가 되고 도형에 대한 3학년 1학기 평면 도형에 대한 것도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배운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6학년 입체 도형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조금 더 바닥부터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개념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에서부터 천천히 알려주면서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의 이해를 할 때는 도움이 됐고요. 교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면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할 때 사고력 수학에서 조금 연습이 된 친구들이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전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지는 않아서. 그리고 사고력 수학하면 사고력 수학 학원도 선행을 하느냐, 아까 표를 보신 것처럼 당연히 이거 자체가 선행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봤을 때 그 선행에 해당되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입학 레벨, 학원의 입학 레벨이 중요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학원 입학 시험을 소마라는 사고력 수학 학원과 CMS를 쳤는데 저희 아이한테는 CMS가 더 맞아서 이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소마는 그 둘 다 사고력 수학이지만 조금 더 문제의 양을 많이 다루는 학원이라면 CMS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 수도 좀 작게 다루는 그런 학원인데 제가 지금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좀 생각을 그냥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했고 입학 레벨은 사실 저는 아이 공부 진짜 수학 공부를 뭐 따로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입학 레벨을 높게 받기 위해서 공부를 따로 많이 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한테 실력이 되긴 되지만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실력으로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은 같은 학년에서 한 중간 정도 레벨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레벨은 저는 들어가서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친구는 결국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여기 있는데 6번째는 숙제량이에요. 숙제량은 엄마들이 솔직히 학원을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학원에 숙제가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몇 개 학원을 보내면 솔직히 그 학원 숙제 때문에 뭐 A라는 학원이 너무 숙제를 많이 내주면 그걸 선택했다가 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숙제하면 너무 막 짜증을 부리고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CMS 같은 경우에는 숙제량이 집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 수업을 지금은 하고 있고 수업 후에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주말에 한 30분 정도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무리한 그 시간 소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아이들의 반응. 저희 아이는 2명이 이제 다니거든요. 쌍둥이 초이 둘이 다니는데 여자아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갔다 오면 매번 물어보잖아요. 오늘은 뭐 어땠니? 재밌었니? 물어보면 정말 한 번도 뭐 재미없다, 싫다 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매일 너무 재밌고 그리고 학원 가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처음엔 학원에 관심이 없었는데 딸이 매일 와서 학원이 재밌다, 뭐 오늘은 무슨 선생님이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발표를 했다, 게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도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기질마다 어떤 새로운 걸 했을 때 빨리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굉장히 잘하는데 그 하기까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들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좀 이런 수학적 사고는 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다니면서 뭐 학원 다니기 싫다 아니면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딸은 사실 너무 즐거워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아마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이 글쓰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 오히려 조금 편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 그러면 추천해 줄까 했을 때 저는 사고력 수학이 좀 수학이 뭐 예를 들어 학습지 같은 거, 뭐 구몬이나 뭐 이런 눈높이 같은 걸 시작했는데 이게 수학인 줄 알고 너무 연산만 시키니까 매일매일 막 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엄마, 수학은 나 진짜 재미없어. 이렇게 벌써 해버렸다면 이 친구들은 머릿속에 나는 수학 재미없지? 라고 돼버리니까 좀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이건 수학이 아니라 정말 수학의 일부분이고 이 연산을 하면 다른 재미있는 수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사고력 수학 학원을 한번 접해보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사고력을 사실 학원에서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력 수학을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 팩토, 1031, 탑 사고력, 사고력 수학 노트, 영리한 수학 이런 문제집들이 다 사고력 문제들이에요. 이런 책을 사서 아이랑 한번 집에서 풀려보시면 이게 사고력 문제구나,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하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를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학에 흥미가 좀 없어서 흥미를 붙이고 싶은 아이에게도 좋고 하나의 문제를 좀 끝까지 이렇게 그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고 싶어 하는 아이, 그리고 단순하게 정답이 탁 나오지 않고 조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고력 수학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거나 쓰거나 뭐 이런 걸 싫어하는 친구, 아니면 친구랑 같이 막 토론하거나 같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걸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사고력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심화? 그러면 따로 해야 돼? 일단 사고력 수학은 아까 표로 보신 것처럼 선행 부분의 일정 부분들의 단원을 일부 이렇게 뽑아서 주제를 선택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지금 2학년이니까 3학년 선행을 한다고 보면 3학년의 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교과서의 목차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 선행은 따로 한번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화도 뭐 따로 해야겠죠. 근데 사고력수학 문제 자체가 교과 문제의 기본형 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그 심화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참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어쨌든 교과에 선행을 하고 싶다면 이거는 따로 추가적으로 집에서 좀 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 학원을 그럼 몇 학년이 시작하면 좋을까? 이거는 개인차가 엄청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아는 친구 몇몇은 한 2학년부터 다녀서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가 재밌어 하긴 여전히 재밌어 하는데 뭔가 교과 선행이나 교과에서 하는 현행 수업이 조금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 친구도 있고 또는 집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사고력 수학 좀 다녀보고 싶어서 오히려 늦게 5학년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2학년 초반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하면서 드는 생각은 2학년에 시작하기에 괜찮다 였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뭐였냐면 수학이 더하기 빼기 정도를 1의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수학적인 사고가 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2학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곱셈이 나오거든요. 기본 곱셈을 하고 하니까 좀 더 빠르게 접근이 되고, 그리고 수학 자체의 흥미도 있지만 일단 친구들이랑 관계가 1학년 때 좀 다져지고, 교우 관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니까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재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하는 수학도 괜찮지만 학교에 가서 이제 하는 거는 교과 과정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학원에 가서 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해보니까 좀 친구들이랑 같은 주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조금 깊이 있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막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에 매달려서 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2학년인데 괜찮았어요. 고학년이 돼서 선행이라든지 심화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좀 사고력 수학을 그때 시작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 3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한번 접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실 때 그 집에서 하든 아니면 학원에서 하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하든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좀 편하신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니고 있는 CMS도 있고, 그리고 뭐 플레이 팩토, 팩토, CMS, 소마, 주변에 사실 학원을 찾아보시면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학원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들이 하고 있는 이제 교재라든지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 CMS나 소마 같은 경우에가 사고력 수학이 약간 대표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학원이니까 그런 학원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개념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지금 아이가 요거는 분기죠. 3개월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 요런 실제 이제 교재가 3권이에요. 그래서 주 4회 수업이고 한 달에 요걸 한 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기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이 끝나는 게 아마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면 전체 과정이 끝나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행 개념의 어떤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중3 정도 과정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꼭 이야기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일단 가면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그 간단한 퀵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네모나라 네모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형 얘기를 할 때 또는 이제 크기나 길이 비교 같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사고력 문제를 보면 우리 때랑 사실 너무 달라서 이런 수학 꼭 해야 돼? 아니면 이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학년인데도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나중에 실제 그 수학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제 교과 문제 왔을 때도 엄마 그때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했잖아 라는 걸 미리 아니까 좀 확실히 아이가 편하고 도움은 저는 되더라고요. 뭐 아이마다 이건 좀 다른 거라서, 아이가 좋아하면 학원은 특히 뭐 돈 내고 다니니까 아이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둘 다 지금 좋아하고 있고 꼭 가고 싶어하는 학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수학 교재 같지 않고 진짜 아까 사고력이 국어에서 길러진다 그랬는데 정말 국어 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서술형으로 대부분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오면 집에서 뭘 하느냐? 집에서는 이제 여기 워크북 같은 교재가 있죠. 그래서 이 교재에 처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은
숙제를 내주시는 시작할 때 이런 퀵 테스트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종합 테스트가 있어요. 그 종합 테스트에 이렇게 매주 시험을 봤던 점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가서 본 거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하는 거는 이렇게 수학 일기, 수학 일기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생의 백지 개념 테스트의 가장 밑단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날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던 적던 해서 학원에서 어떤 거를 배워왔다라는 걸 이렇게 서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연습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이렇게 문제를 집에서 보통 한 뭐 6, 7문제 정도를 풀어가요. 어떨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풀어줬는데 2학년 건데 틀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리면 선생님한테 그럼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 하고 듣고 와서 엄마한테도 설명해줘 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좀 생각을 더 해본다는 의미로 접근을 하면 편한데, 이거 우리 때는 아니랬는데 이렇게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고력 수학 하다가 그만두거나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재미를 가지고 이것도 재밌네, 이런 수학도 있네, 우리 때보다 와 진짜 재밌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접근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 지금 2학년인데 여기 지금 구하려는 값, 사실 이 하트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요 내용이 뭐 3학년 요럴 때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주제는 보면 이렇게 재밌게 오늘의 주제는 뭐 여왕과 앨리스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수학이죠. 그리고 애들이 하다 보면 결국은 이야기지만 이게 수학이구나 라고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시중에 파는 그 1031이나 이런 책을 저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훨씬 문제량이 많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사고력 수학을 하실 때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많이 하면 굉장히 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1031 시중에 파는 이 시메스에서 나온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이게 교재가 집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보면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력 수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코스로 사실은 그 영재원 준비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뭐 경시대회, 수학 각종 경시대회 이런 걸 하다가 사실 과거나 자사고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를 이제 수학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본 친구들이 사실 그 과거 이런 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고력 수학 자체로는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을 안 한다고 학교 수학 공부를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아이가 좀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어떤 거라는 생각은 들고, 이 1031은 집에서 이제 사서 볼 수 있는 이런 교재인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아까 보셨던 그 CMS의 교재의 느낌이 나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누가 개념 설명을 많이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문제를 바로 이렇게 풀어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CMS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한 문제 한 문제를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식이고, 그 학원에서 하는 거는 한 주제를 다 하고 그 주제에 맞는 문제를 이렇게 쫙 숙제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하는데 아이가 도저히 나는 수학이 싫어요, 맨날 이렇게 더하기만 하고 있어요, 뭐 곱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다면 요럴 때 그러면 되게 재밌는 수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다른 그 학습 정보를 또 준비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